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베이징과 애플 그리고 팍스콘이 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베이징이 엄청 당하고 있어요 요새. 왜냐면요, 아이폰 15를 애플이 중국하고 인도에서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요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도 몰빵했죠. 대만의 그 팍스콘을 통해서. 근데 이제 2017년에 애플이 차이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 뭐 인도의 첸나이에 아이폰 만드는 공장 하나 짓는데 그건 허접한 공장이야. 그냥 뭐 차이나가 겉들떠 보지 않는 저가 보호병 아이폰을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살짝 일부 이제 그 생산 시설을 인도 첸나이에 맡긴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 슬슬 애플이 팍스콘을 통해서 플래그십 아이폰, 그러니까 최신 아이폰을 인도 첸나이 공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차이나에서 출시하는 거하고 인디아에서 출시하는 거 9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이폰 14 때는 이게 몇 주 차이로 되더니 아이폰 15에 그냥 동시에 출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이에 중국은 자만하고 있었거든요. 아이폰은 절대 차이나 못 빠져나간다. 뭐 싸구려만 인도에서 짓고 있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해봐 그랬는데, 중국이 이렇게 자만한 이유는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상위 200개 업체 중에서 155개 업체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을 못 떠난다. 그 다음에 특히 아이폰의 핵심 부품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배터리, 카메라, 커팅 글라스 같은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게 모두 다 중국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확 떠났는데, 지금 현재 아이폰의 인도 생산 비중은 7%인데 애플이 2025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베이징으로 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거 탈중국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025년이면 뭐 내후년이에요.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생산 비중을 7%에서 3배 이상 되는 25%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애플이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망이죠. 차이나도 책임이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정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봉쇄하고 뭐 근로자들이 담 넘어 탈출하고 난리치는 바람에 아이폰 출시가 연장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죠. 이제 중국도 잘 살게 됐으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인도는 아주 생산비가 싸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도에는 또 우선 나름대로 IT 인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국의 국산품 애용 운동, 뭐 애국주의죠. 화웨이 최근에 7나노 이고 5G 이 스마트폰 출시했고 오포 이런 데 팍 커지니까 어차피 애플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인도 시장을 쫙 보니까 인도도 뭐 중국보다 인구가 더 뭐 많은지 적지 않은 신매독 시장인데, 이게 무주공산이거든요. 인도 아주 국내 기업이 스마트폰 제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도로 빠를 빼는데, 베이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뭔가 손을 봐줘야죠. 저 외신 기사를 보면 China's investigation of Foxconn is a warning to United States. 얼마 전에 중국의 세무당국이 팍스콘이 중국에 있는 여러 군데 지사 또는 공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공장 부지를 National Resource 당국이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도 뭐 세무당국이 한번 이렇게 공장 둘러본 거라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게 엄중한 경고를 팍스콘하고 애플에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팍스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플을 대리해서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는 그 대만의 기업이죠. 만약에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팍스콘하고 애플에 대해서 뭔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다. 애플 같은 아이콘 기업이에 대해서 세무조사한다는 거는 뭔가 높은 고위 당국의 정치적인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 이거는 크리스 밀러 교수, 터프트대 교수죠. 유명한 반도체 전쟁 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애플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고 굉장히 곤욕을 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이터 통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야, 이분이 그 대만 기업 팍스콘을 세무조사하고 막 그러는 거, 뭔가 베이징에 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 테리 고우가 팍스콘 창업자인데, 저 양반이 얼마 전에 이제 팍스콘 이사직까지 내던지고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이 재벌 총수가 대통령직에 막 도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테리 고우는 굉장히 억만장자인데도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 있나 봅니다. 근데 베이징이 당해갖고, 야, 테리 고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나가면 안 되라고 이제 말린 것 같아요. 뒤에 설명드렸지만, 테리 고우가 대만 총통 선거에 나오면 베이징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팍스콘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이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막 강조하고 그러는 게 이제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 3개 후보가 나왔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차이잉 총통이 있는 민진당의 라이칭태가 1위랍니다. 이 민진당은 이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분리주의 그 정당이죠. 근데 요 정당의 지지율이 42%로 아주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등은 대만 인민당의 코엔지엔데 28%로 따라가고 있고요. 3등은 국민당의 호유이인데 22%입니다. 근데 요 대만 인민당하고 국민당은 약간 친중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만 해협 문제로 골치 아프잖아요. 뭐 2027년에 무력 침공하겠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대만 인민당이든지 국민당이 승리하면은 대만 해협 문제 깨끗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통 거의 판세가 꼬여 있는 거예요. 대만 인민당하고 국민당이 힘을 합치면은 50%로 민주당을 확 노르는데,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말 그대로 이 와중에 베이징으로 봐서 이제 팔짝 뛰고 진짜 당할 문제가 뭐냐면, 테리고 저 친구가, 이 친구도 친중 성향입니다. 자기는 민진당보다는 베이징의 친구라고 자부하는 어떤 중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인인데, 자기가 나가면은 야당 후보가 3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테리고가 한 12% 정도 표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대만 인민당하고 국민당의 표를 깎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리고가 나가면 대만 인민당이 28% 지지해서 17%로 툭 떨어지고, 근데 국민당이 22%, 16%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폭망입니다. 폭망. 그나마 이 어려운 판세에, 이 대만 총통 선거 판세에 테리고가 그냥 가서 완전히 초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외신에 한 걸 보면 베이징이 좀 이 테리고를 나가지 말라고 만류해봤는데, CNN 보도에 하면 테리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외신에 대해서. 만약 중국 CCP가 말 들어라, 나가지 말라, 말 안 듣고 나가면은 팍스콘 재산을 압류하겠다 그래도 자기는 나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진짜 베이징 입장에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애플은 차이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나 몰빵했다 지금 인도로 가려고 하니까 차이나가 이렇게 보복하려고 그러죠. 그다음 베이징은 또 거꾸로 팍스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테리고가 제가 지금 대만 총통 선거 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팍스콘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하고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참 특히 아까 내추럴 리소스 당국이 팍스콘의 공장 부지를 보는다는 건데, 제가 보기 이게 잘못하면 중국 세무 당국보다도 이 공장 부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캐나다의 철강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이 그 철강에서 인수할 때 실수한 게 뭐냐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을 안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철강은 야적해 놓지 않습니까? 이 야적한 센 물이 녹고 땅에 들어가고 중금성이 이 토양을 오염시킨 겁니다. 근데 뭐 전문가에 하면 이 엄청나게 중금속 오염된 철강 부재 토양을 원상복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고 인수한 비용에 뭐 가까울 정도라고 그랬고 곤욕을 치르고 적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내추럴 리소스 당국이 팩스콘 공장 부지 하다가 뭐 팩스콘 공장 부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혹시 중금속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팍스콘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보기에 결국 애플이 탈중국하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차이나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긴 힘든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